네, 반갑습니다. 양규모 KPX 홀딩스 그리고 KPX 케미칼을 총괄하고 계시는 양규모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 한정혜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해당 증인을 부른 이유는 KPX 케미칼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쭉 보신 다음에 제가 준비한 양이 많아서 7분이 저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한 2번에 걸쳐서 질의를 해야지만이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쭉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저 화면 앞에 걸 보세요. 저 앞에. 이게 2013년 7월 24일 감사나눔 신문사에 나온 해당 내용입니다. KPX 양규모 회장께서 부인을 대동한 양준영 부회장 첫째 아들이시죠. 13명의 임원들을 데리고 감사나눔 신문사를 방문해서 감사 경영은 윤리 경영이다. 그래서 직접 부인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시고 3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에게 같이 모인 임원들에게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해보자. 감사 나눔을 제대로 실천해서 우리도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실천하자라고 독려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부인께서는 그 당시 원래 무뚝뚝한 남편이었는데 이 감사 편지를 받고 굉장히 그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답변을 변순자 여사께서 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해당 기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증인은 사실은 그 2세에 대한 경영을 이제 넘기기 위한 준비 작업도 착실하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 손자에 해당되는 3세에 대한 사랑도 지극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손이 되죠. 양준영 회장의 아들인 양재용 군의 경우에는 10살이 되기 이전부터 주식을 취득하기 시작해서 17살에는 40억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해서 금수저 스토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사에는 우리가 수저 계급론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난 적도 있죠. 어찌 보면은 회장이 또는 이제 증인께서 가족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서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첫째 손자인 양재용 군뿐 아니라 다른 손주들에게도 특별한 사랑은 역시 같았습니다. 지극한 자식 사랑이 손자에게도 전해졌죠. 그래서 미성년인 친인척이라 기재된 양혜지 손녀죠. 이선우도 역시 주식을 보유했는데 이들은 22살, 9살, 특히 양혜지 씨는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06년부터 주식을 취득했다. 그러나 양 회장께서 운영하고 계신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비전 달성을 위한 열정을 가진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앞으로는 밝히고 계시지만 뒤로는 오너 일가의 승계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부의 증식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반 임직원이나 청년 구직자들의 박탈감은 아주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문지상에 계속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자, 이제 KPX 케미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KPX 케미칼은 그 전에 한국 포리올을 전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년째 되는데요. 41년간 연속 흑자 기업입니다. 단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고요. 그 어려웠던 IMF 시기에도 KPX 케미칼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기업들이 어려워질 때 이것은 매출 이익이 더 커지기도 했었습니다. 2011년도에서부터 2016년까지도 보면은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갑자기 회사가 어렵다, 위기다, 그리고 변해야지 산다라고 하는 논리를 대면서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노동조합에 이것을 요구합니다. 한꺼번에 이것 4건 요구 조건입니다. 2015년 임금은 동결합시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지금 현재 호봉제를 가지고 있는데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급제로 변경하고 성과급 지급 기준도 마련하고 신입사원 초임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이명박 정부 시절과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하나씩 해왔던 흔히 말해서 노동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2015년에 한꺼번에 노동조합에다가 이걸 하자라고 내놓습니다.
이 노동조합이 무지하게 큰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몇 천명, 몇만 명이 있어서 막 그 전임자도 많아서 무슨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돈이 많고 한 게 아닙니다. 100명 조금 넘는 노동조합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서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이 제안서를 제안한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에서도 얘기합니다. 회사는 설립된 이래 단 한 번도 노사분규가 분규는 있었어도 파업은 없었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것처럼 경고를 하면 회사가 그것을 들어줬기 때문에 파업이 한 번도 없었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노조의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제는 회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노조를 휘어잡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아까 보여드린 저런 안을 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안서를 낸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습니다. 2015년 그 뒤부터 한 일주일 뒤에 맺습니다. 8월 31일이죠. 그리고 매월 3,500만 원을 부가세 별도로 자문료로 주고 혹시라도 단체 협약이 제대로 체결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되면 성공보수로서 7천만 원을 별도로 주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지요. 그리고 이 계약에 따라서 차곡차곡 해당 법무법인은 일을 진행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조영길 대표 변호사, 그러니까 INS 법무법인의 대표이자 노사관계연구소 주식회사 대표로 있는 조영길 씨는 노동부 공무원들은 누군지 다 아시죠? 지금 노동부 근심위원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부의 정책 자문 변호사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정책 자문 변호사로 두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분이 들어가가지고 노사관계 자문해준다고 가서 노조를 파괴하고 있고 그리고 노동부는 그것을 자문을 받고 있었고 그러니 얼마나 이분은 영업하시기 좋았겠어요. 자, 여기까지 증인 들으셨는데요. 답변하시려고 네, 지금까지 우리 한정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이런 거 있으면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짧게 하시고 들어가시고 있다가 기다렸다가 다시 2차 질의 때 다시 나오십시오. 손자한테 일부 정려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부 아주 장손이 되는 친구한테는 정렬한 적이 크게 정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다 절차에 따라서 한 거고요. 장손한테 한 것도 제대로 40억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때 오래된 기억이 돼서 나지 않습니다만은 정렬을 제대로 금액을 다 하고 50억인가 제가 정렬했습니다. 정렬하고 세금을 다 내고 그다음 이렇게들 정렬을 나머지 금액을 갖고 주식을 정렬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 가지 국민 감정에는 거슬리는 게 받으실지 모르지만은 법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KPX가 이게 회사에서 생각하는 노동 조건 개선 작업을 시작한 것은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회사가 다행히 이제 지난 40년 동안 한두 해를 제외하고는 적자가 나질 않고 적자를 기록하고 쭉 흑자를 지속적으로 이렇게들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14년부터 아주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첫째, 국제적인 화학 메이커들이 예전에는 이런 우리 같이 하는 맨 마지막 화학 제품에 대해서까지는 생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우디나 태국에 새 공장을 지어서 본격적으로 한국 마켓들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값이 우리가 한 값이 우리가 맹거는 총 원가보다도
10% 이상 상값으로 물건이 나오기, 국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오는 제품에, 완제품에 수입국이었던 중국에서도 이제는 거기 생산 능력을 수십 배를 올려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물건을 수출하는 그게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까지 도저히 앞으로는 회사가 준비를 제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다른 업계에서 보던 그런 꼴도 날 수가 있겠다 걱정을 시작해서 우리 제도 개선 방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행편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석유회사, 울산의 석유화학회사가 16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출 순위로 해서는 13번째라고 14년 스트라이킹이 나기 전에 14위라고 얘기 들었고 매출액도 또 그 당시에 피크였는데 7천억 정도의 작은 회사고요. 또 그 다음에 종업원수 300명, 생산직의 노조가 107명 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회사의 봉급 체제를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비록 작은 회사긴 하지만은 연평균 급여 수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또 1위였습니다. 1위고 그 소득이 평균 생산직에 받아가신 개인 소득이 9,7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 되니까 저기요, 이제는 다음에 네. 또 2차 질의를 하신다니까 네. 아마 그런 얘기들을 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조금 미진하게. 네. 이따가 다시 2차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환 공정욱 참고인을 신청하신 강병원 의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INS 법무법인과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법률 자문 계약서를 맺습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2차 계약, 3차 계약 3번에 걸쳐서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성공보수가 따로 마련이 됩니다. 제도 개선안에 대한 노사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성공보수 5천만 원 별도, 또는 PU 시스템 도급 전환의 성공적인 진행이 완료될 경우에 또 성공적인 성공보수를 별도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이 법률 자문은 지속되고 있고요. 올해 7월까지 아마 총 6억 4천만 원 정도가 법률 자문 비용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변호사님 말씀하시면 맞겠죠, 숫자가? 예. 저 기억을 못 하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KPX 케미칼은 자문대로 호봉제 폐지, 전 직급 성과 연봉제, 임금 피크 제도의 초임 삭감 등 관련된 이런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PU 시스템 공정을 도급 전환하겠다고 강요를 합니다. PU 시스템 도급 공정은 그 안에 한 20여 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근무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100명의 조합원 중에 20명을 구조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노동조합이 이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정말로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KPX 케미칼에 대해서 이 법무법인이 자문을 한 자문 목록 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촘촘하게 들어간 내용이 뭐냐 하면, 저는 한 1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노조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법무법인이라고 하는 3-4명이 되는 변호사들을 써가지고 하루에 한 3-4개씩 공문을 생산해서 막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내가 생산해서
폴리우레탄 같은 걸 만들다가 노조위원장을 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낼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최근에는 저것까지 했습니다. 저랑 송옥주 의원님이 이 KPX 케미칼의 부당노동 행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공문을 저희에게 보냈고요. 이 기자회견 내용을 실은 해당 뉴스 기사에는 기사 삭제 요청 공문을 하고 언론중재위에도 지금 요청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저하고 송옥주 의원은 뭐 아무튼 내용 증명으로 해당 내용을 기자회견한 걸 철회해달라고 하는 것을 또 받기도 했었죠. 자문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KPX 케미칼에서 이 자문을 받아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공고를 한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공고문 임직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거 저거 들어라. 안 들으면 우리가 PU 공정을 도급으로 돌릴 거야. 들어라. 2차 마찬가지입니다. 안 들으면 구조조정 할 거야. 들어라. 안 들으면 자를 거야. 들어라.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공문을 이렇게 냅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해서 수많은 공고문, 홍보문, KPX 가족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의 형태로 해서 문서를 쏟아냅니다. 저는 그 조합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서 열심히 일을 한 이 조직에서 도대체가 갑자기 임금을 삭감합시다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와서 이것을 듣지 않으면은 너희들 중 100명이 있는데 이 중에 한 20명을 자를 거야. 그리고 그 20명은 우리가 뽑는 거야. 누가 20명에 속할지는 몰라. 근데 나한테 잘 보이면 그 2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희들은 그 20명 안에 들어가서 교육받다가 아니면 그냥 물론 떠나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협박을 계속 합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거 잠깐 볼까요? 이게 개인별 공고 공문인데, 이게 뭐냐면 한마음체육대회 집단 불참했다라고 개인별로 이거는 불법 쟁의 행위에 속한다라고 협박을 한 내용입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회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칼을 들이대고 이거 안 해주면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체육대회를 한번 해요. 단합대회를 한번 해요. 으쌰 아이고 좋다.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는 칼 들고 있는데 으쌰 한 마음으로 단합대회 하자라고 하면은 정말 기쁘게 가서 노사가 손을 잡고 아이고 좋아라 이거 가능할까요? 그래서 노조가 저 한마음 체육대회에 못 간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니네들이 한마음 체육대회 하겠다고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돈 들이고 온 천지에다 공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뭘 잘해보겠어라고 했는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어. 그리고 이것은 불법 쟁의 행위에 속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노동 무임금이고 너희들은 불법 쟁의 행위를 했으니까 이걸 고소할 거야 라고 합니다. 잘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해석 문제에서. 자, 이게 그리고 불법 쟁의 행위라고 울산지방법원에다가 소를 넣으셨지만은 기각됐습니다. 그러죠? 네, 졌습니다. 네. 사측이.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대답을 하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KPX 케미칼의 부동산, 아니요, 뭐 답변하실 시간 많으실 겁니다.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자, 12월 10날 노동조합 파업 돌입합니다. 석 달을 넘게 끌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노조가 너덜너덜해져서 100명 되는 노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렇게 법무법인 써가지고 하고 있고, 저 법무법인에 일하는 대표라는 사람이 노동부에 줄 꽉 대고 있는 사람이고, 아니 울산지청 아무것도 저 석 달 동안 파업하는 동안 아무것도 안 했고, 박근혜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잘하는 겁니다. 더 하세요. 그렇게 해서 백기투항합니다. 백기투항해서 우리 다 업무 복귀할게요라고 했더니 무슨 말씀, 마음대로 회사에 못 돌아오십니다. 저희가 선별적으로 받겠습니다. 다시는 파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다시는 말 잘 들을게요라고 개별적으로 사인을 하고 확인을 하고 파업에 다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투항을 하면, 여기 무슨 하면 한 명씩 회사로 돌아오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죠. 이게 제가 알기로 유사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잠깐 얘기 한번 해보세요. 노동부 뭐 했답니까? 대답을 할까요?
아니요. 노동부는 뭐 했습니까? 예, 의원님,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실을 통해 갖고 KPX 케미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녹취록도 확보가 돼 있고, 그리고 위법 사실이 이제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울산지천에서 검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실에서 데이터 삭제를 하고 있다는 이런 제안도 해주셨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난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지금 이런 근거를 갖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등 저희가 행정조치할 수 있는 최대한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3차 질의 또 해야 됩니다. 저기 첫째 왜 아까 질문에 조금 위협한 걸 대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하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이런 작업을 했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렇습니다. 74년을 피거로 해가지고 아까 같은 대외적인 외부적인 여건으로 해가지고 75년에 7천억 전 회사가 1,000억이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76년에도 1,000억이 매출이 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생산 금액도 줄고 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회사가 어려움에 처할 것은 경영자 입장 몇 년 후를 보면은 어려움에 처한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했는데, 또, 그 뒤에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노조가 복귀를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돌아온 개선안을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전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뭐 숫자로 나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단지, 호봉제 같은 일괄적으로 매년 올라가고 이런 제도가 일부 조정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성과급제로 해가지고 더 많이 주었습니다. 또 새로운 제도에 의한 성과급 제도에 따라서 나중에 뭐 질문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전에 그러면 노조한테 옵션이 있어서 전에 제도 가지고 하고 있던 분들은 전에 제도 가지고 받아가시고, 또 이 제도 새로운 제도 우리가 합의한 제도를 가지고 받아가시는 사람도 받아가고, 결론을 아니 그거는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받겠습니다. 제2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사실이 아닙니다. 그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냐는 그거는 법률적인 법률 절차를 밟아서 밝혀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급이 더 됐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은 이제 하셨고요. 네. 더 이제 그 노조가 새로 만들어주고 더 많이 지급했다. 말씀 이걸 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또 3차 질의를 하신다니까 그때 또 더 말씀하십시오. 저는 얘기할 기회가 없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지금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아니.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십시오. 노조를, 새로운 노조를 만들었다, 했던 그 조성된 경위를 좀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제가 질의하지 않았고요. 답변을 하실 거면 개인별 경고 공문,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불법 파업이라고 해서 개인별로 경고 공문을 다 내고 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죠. 그건 아무래도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디테일한 거는 제가 관여한 바 아니고, 법률사무소 자문에 의해 가지고 그런 조치를 했고, 그래가지고 노동부에서 아드님의 명의로 발송이 됐습니다. 네. 이 개인별 경고 공문은 특별히 양준영이라고 하는 회장님 아드님의 이름으로 발송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 발송이 된 게 사실이고, 그게 불법 사항이 있으면 처벌받아야죠. 네.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들어가서요. 다음에 또 3차 신문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태환 공정욱 참고인을 신청하신 강병원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증인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실관계를 빠르게 좀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업이 끝나고 난 뒤에 영구 제명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KPX 케미칼 관리이사인 김주홍 씨가 노동조합 설립을 하겠다라고 추진합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네. 못 알아듣습니다. 사업장 내 제명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네네. 관리이사인 김주홍 씨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겠다라고 합니다. 관리이사가 주도가 돼서. 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게 지금 법무법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그렇지가 않을 사업장 내 겁니다. 제명자들 중심으로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복수노조를 설립을 했고요. 그 설립된 복수노조와 단체 교섭을 맺었습니다. 그 단체 교섭의 내용은 아닌 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요구했었던 성과연봉제로 바꾸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는 내용들을 상당 부분 담아서 단협을 체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취업규칙도 변경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은 바뀐 취업규칙 적용을 하게 되니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주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신노조와 혹시 비조합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역시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신노조와 비조합원이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새로 만들어진 사업주가 주도로 해서 만들어진 노조에게 어떤 방식이든지 더 이익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성과급이 새롭게 만들어진 노조조합원에게는 300%, 기존에 두드려 맞고 있었던 노조조합원에게는 130%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이게 사실관계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은 김종건 노조위원장과 김문영 대표이사의 대화록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것도 집에게 노동부 지금 잘 보고 계시죠? 집행부 사퇴해라. 그러면 면직은 안 시키마. 우리가 면직 시키면 너 진호위 가고 중노위 가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4, 5년 걸린다.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깔끔하게 사퇴하면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면직 면하게 할게. 이겁니다. 만약에 위원장직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회장님이 동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관계입니다. 녹취록이니까요. 저는 김문영 대표가 거짓말 했을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KPX 케미칼의 최대 주주는 지금 나와 계신 증인을 비롯해서 KPX 홀딩스입니다. KPX 홀딩스의 회장으로 되어 계시죠. 그래서 KPX 케미칼이 이익을 많이 내면 KPX 홀딩스가 돈을 많이 또 벌게 되는 결과로 나옵니다. 최대 주주와 그 관련된 가족들이 저렇게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53%를 차지하고 있죠. 자, KPX 홀딩스 한번 볼까요? KPX 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아시다시피 나와 계신 증인입니다. 그리고 부인, 이남 일녀, 아들, 딸, 그리고 손자들, 그리고 아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회사, 그죠? 비상장되어 있는 개인 회사가 최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넘어가죠. 회사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한테 칼을 들이대었던 2015년에도 KPX 케미칼은 현금 배당을 했습니다. 주당 1,750원. 2016년에도 오너가에는 현금 배당을 했습니다. 주당 2,000원. 그래서 2016년에 51억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을 오너가가 가지고 갔습니다. 2016년 전체 영업이익 433억 원의 12%에 해당되는 돈을 가져간 것입니다. 사실관계입니다. 자, KPX 홀딩스 배당 현황 볼까요? KPX 홀딩스는 고액 현금 배당률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재벌 대기업보다도 현금 배당이 높아서 상장사들 중에서 16위 정도에 해당됩니다.
현금 배당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은 뭐 아드님, 따님들이 갖고 계신 개인 회사가 많이 가져가게 되죠, 현금을. 그거를 다시 또 지분을 승계하기 위한 승계의 자금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사랑이 많으시니까 저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왔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들에게 칼을 들이대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총 27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장회사의 대부분에 사실은 여기 계신 증인과 아드님들이 등기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임원이니까 급여도 받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보면은 진양과 한국포리얼, 즉 다시 말해 진양화학과 KPX 케미칼로 성장을 해오셨어요. 그죠? KPX 그룹이. 그래서 KPX 그룹 전체로 보면은 진양 계열도 그렇고 KPX 그룹도 그렇고 배당이 굉장히 높은 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이 자자한 소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KPX 그린 케미칼의 경우에 빨간 줄 해놨는데요. 2016년에는 순이익이 29억이었는데 현금 배당을 32억을 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6월 말 현재 순이익이 10억이었는데 현금 배당을 60억을 했습니다. 저 밑에 있는 진양 폴리우레탄, 제가 빨간 줄 안 쳤는데요. 여기는 2013년에 순이익이 12억이었는데 현금 배당 12억. 2014년은 순이익이 5억이었는데 현금 배당 12억. 2015년에는 38억 적자를 봤는데 2억 5천을 현금 배당을 했습니다. 그걸 다 오너가가 가지고 가는 거죠. 대부분을. 힘들었죠, 실제로. 그러면 정말로 힘들었으면 오너가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냥 2개 회사만 급여 현황을 보겠습니다. KPX 홀딩스 2분 등기이사세요. 증인과 증인의 아들. 연봉이 8억 900만 원입니다. 합쳐서. 그러니까 1인당 4억 400만 원씩 받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직원들 연봉 6,800이고요. KPX 케미칼 문제가 되는 등기이사 4명입니다만 역시 증인과 증인의 아들 이 연봉 중에 상당수를 가져가고 나머지 2명은 많이 못 갖고 갑니다. 이거 사업 보고서에서 제가 다 찾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KPX 케미칼에 일하는 사람들 평균 근속연수 12년 6개월인데요. 한 달에 600만 원 받아갑니다. 이게 많다고. 그죠? 이게 많다고 그 난리를 치셨습니다. 화학산업 월 급여 현황 쭉 보시면 저기다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KPX 케미칼보다 많이 받는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제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업 개인회사 채무 현황입니다. 배당 수익만 저렇게들 받아갑니다. 배당 받은 것만. 그렇게 해서 지금 잉여금이 저렇게 쌓여 있습니다. 2014년 힘들어진다라고 소리치기 전에 2014년부터 힘들었다면서요. 2014년에 오너 일가와 저렇게 개인 회사들이 가져간 배당금이 전체 172억입니다. 많이 힘드셨죠? 저 숫자랑 같이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그거는 이중 삼중으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네. 받은 자입니다. 증인 아까 들으셨겠지만 위증을 하시면 네, 알고 있습니다. 전체 배당액의 60% 수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거 숫자가 틀렸는데요. 자, 좋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170억인가요? 자, 아니 그 숫자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KPX 케미칼 통해서 가져간 51억 이런 건 사실 아닙니까? 네. 자, 그거 다 합친 겁니다. 진양으로부터 받은 거, 홀딩스로부터 받은 거, 그 다음에 아까 그 문제가 되었던 그린 케미칼에 그 적자가 나면서 현금 받은 거 다 합쳐서 KPX 그룹으로부터 받으신 거 배당금이 17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이중 계산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케미칼에서 받은 거 하고 또 홀딩스 받은 거 하고 또 하겠습니다. 자, 이중 계산, 평균 계산 된다고 어쨌든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2015년에 경영 합리화 조치 일목령으로 노동조합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게 흔히 말해서 참기름을 짜듯이 짜내려고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오너 일가는 이전에 나와 있었던 뭐까지 있죠? 급여, 그 다음에 현금 배당,
이런 것들은 대체 그런 거 합니다. 힘들 때는 내놓고 같이 내놓고 정말 우리 힘들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야지 그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는데 2014년, 15년, 16년, 17년 동안 올해 보세요. 양준하라고 둘째 아들에게 사실은 또 다른 계열사 구도 만들어 주시려고 그린케미칼 겨우 이익 10억밖에 안 났는데 60억을 배당을 하셨어요. 그것도 9월 28일 날 그죠? 명절 바로 전에 추석 전에 KPX 홀디스가 갖고 있는 주식 다 그냥 시간내로 처분해버리셨죠. 그렇게 다 사고. 양준하가 대표로 있는 건덕산타 통해서 배당한 것도 아니고 그 회사 인정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증인, 아니 회장님.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KPX 그룹을 이렇게 이끌어오기까지 두 개의 회사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코리얼과 진양화를 통해서 지금 100대 기업에 들어섰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그냥 쓰고 버리는 사람들 아닙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이남 인력 귀하시죠? 손자도 귀하시죠? 뭐라도 넘겨주고 싶으시죠? 그렇게 해서 승계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KPX 케미칼에서 기름밥 묻혀가면서 일했던 사람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손자이고 그분들 쓰고 버리는 부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네,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못 죽여서 난리를 치십니다. 그 얘기를 네. 차근차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증인을 더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라이프 사이언스 생명 산업을 통해서 이미 구조조정 한번 해보신 적 있죠? 14년에 그렇게 다 쳐내셨죠? 네. 그거 가지고 오셔서 KPX 케미칼 또 대입한 거 아닙니까? 네. 나 그 얘기 좀. 그러니까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만하시고 네. 노동조합을 무슨 원수 대하듯이 하지 마시고 나와 내 가족이 현금 배당을 통해서 승계구조를 잘할 수 있게 현금 배당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사람들이고 좋은 노동자다. 대접을 해주시면서 영업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제 네. 마지막 질문부터 먼저 네, 천천히 하십시오. 네. 먼저 마이크에 가깝게 해서 하십시오. 맨 마지막 질문부터 차근차근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첫째, 구조조정이 아니라 노조하고 이런 그걸 벌렸느냐. 그런데 파업까지 끌고 갔느냐. 그런데 사실상 매출이 이렇게 급감하고 있고 위기가 눈에 많이 보였는데 그래서 조정을 그래가지고 노조하고 합의해가지고 마지막 70%의 그것도 지지율을 얻어가지고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신노조가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 지금 구노조에 그렇습니다. 그건 위정 안 합니다. 40%. 네, 말씀하세요. 네네, 40명이 구노조고, 신노조가 33명이고, 노동조합 가입 안 한 분들이 그 다음입니다. 그 투표를 전체 그거 해가지고, 전체 수의 70.1%가 동의돼가지고, 이게 통과됐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가 노조에 지급한 돈이 당행연도에 76년도 타결하고 지급한 돈이 새로운 지역 규칙에 의해서 지급한 돈이 더 많습니다. 개별로 숫자로 따지면은 더 많습니다. 그거 쥐어 짠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표현은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네. 네. 지금 우리 증인은요. 지금 이제 요지는 아무튼 기업이 지금 일시적으로 어려워져서 그런 지금 회사가 그렇게 인원을 정리하고 막 이러는 것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판단하셔서 지금까지 같은 기업을 해온 어떻게 보면 임직원들도 가족 아닙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좀 전향적으로 판단하셔서
좀 그분들이 다시 함께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고민을 좀 해주시라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네, 그 평소에 제가 그런 신념을 가지고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배당이 과다하다고 한 거는 이런 겁니다. 아까 케미칼에 의해서 배당이 얼마 그러는데 그거 케미칼에서 제가 가지고 간 배당이 7억이고 홀딩스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받아간 배당이 다 이렇게 하고 또 회사별로 이렇게 이중으로 계산된 것이 정확하게 말해서 72억입니다. 그건 계산을 해봤어요. 72억인데 또 이게 뭐 일반적인 정서로 이해가 따지면은 막대한 금액에 대해서 저항하면 충분히 너클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 내가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사업을 시작한 이렇게들 한 지가 45년이 되고 기업들이 대부분이 제가 창업한 그런 기업이고 초기에 KPX라는 기업을 시작할 때는 합작회사였습니다. 50대 5의 합작회사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공개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돼서 아직도 KPX를 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은 거기 외국 주주가 30%고 제가 40% 조금 넘는 주식이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배당률로 따지면은 시가비 대비해서 저희가 3%를 배당하고 있고 이것이 그런 게임이라거든 좀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10년간 꼭 거의 비슷한 비율로 해가지고 이걸 해왔습니다. 네. 비슷한 배당률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그 숫자는 나중에 네. 본인의 가족, 본인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 그러니까 자연히 가져간 배당금이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쭉 이런 식으로 배당을 해왔고 제가 지분이 다른 상장회사 오너들보다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여기는 벌써 30%를 갖고 있고 하니까 제가 40% 이상 권신으로 갖고 있고 이때까지 쭉 이렇게 시가 대비 3% 주고 하니까 이렇게 좀 많은 듯이 보이는데 그 점은 저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듯합니다. 네. 양규모 증인, 좀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네. 지금 요지는 지금 회사에서 지금 이런 노사 간의 갈등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1차적으로 보면 그런 노사 관계에 대한 무슨 용역까지 변호사 법인을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거보다는 정말 회사가 어렵더라도 이 임직원들을 같은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정말 좀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좀 그런 방향에서 좀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지금 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참고하겠습니다. 고용정부 그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이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만 당부드립니다. 네. 일단 증인 신문은 마치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다 죽이겠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몇 가지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지배계획과 관련한 부당노동 행위와 관련된 그리고 그것들이 지워지기 전에 바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다른 계열사인 KPX 생명과학의 경우에 2014년에 이미 똑같은 방식으로 파괴를 다 해버려서 월화 공장은 생산지 전원이 위장 보급 상태로 바뀌었다 그러고요. 또 다른 하치 공장의 경우에는 안전을 다 잘라버려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열사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비슷한 사태들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난번 지적해 주셔서 7월에 집중감독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확인된 부당노동행위 운영비 원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저희가 송치를 했고요. 이번에 국감 앞두고 의원님실에서 그 해당 녹취록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의혹 없이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